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량상의 제약과 재판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뭐 재판부에서 허가하신다면 주요 부분만 지금 조금 편집을 해서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전체 재생이 동영상입니다. 아니라서 동영상. 네, 동영상입니다. 네. 근데 전체 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보시고 뭐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보시고 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지금 나온 문 안쪽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이쪽은 대접견실이고요. 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여러 장이 편철된 문건 하나와 페이지 수가 확인되지 않는 두 종류의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대접견실 책상 위에 두고 읽어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잠시 후 보시게 될 영상에서 피고인이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을 손으로 들어 읽어보고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문건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최소 피고인이 꺼내놓은 문건은 두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건 밑에 또 하나 문건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두 종류의 문건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건 외에도 피고인이 당시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서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서증 조사를 통해 확인한 대로 김영 장관은 국무총리 피고인에 대해서도 지시사항 문건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그 증언은 본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본 장면은 위증 부분 공소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위 안쪽에 있는 그 이상민 장관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상민 장관은 퇴실 시에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해당 문건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으로 보이고 뒷부분에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접견실로 와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 바로 좌측에 앉아 있었고 최상목 장관이 이 문건을 읽어볼 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사항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최상목 장관이 그 문건을 읽어볼 때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한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태열 장관과 관련된 지시사항 문건입니다. 조태열 장관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지시사항 문건을 들고 나온 모습이 확인되고 조태열 장관의 진술대로 이는 재외 공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이 문건을 조태열 장관에게 건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조태열 장관이 문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문건 두 개인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선포 이후 상황인데 조태열 장관이 본인이 받은 재해공간 관련된 지시사항 문건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일어납니다.
이 상황은 피고인과 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떠나기 직전 그 뒤에서 얘기할 단전 단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요 뒤에 보시면 그 조태열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관련 문건을 모두 들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재판장님, 저게 지금 계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조금만 앞으로. 그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공소사실 그 요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방조행위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 작출을 건의하여 심의할 의사 없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추가로 대통령실로 소집하여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22시경을 기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하고,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에게 동조하며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이 지시한 단전 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살피고 통고 절차를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제 결의 이후에도 신속한 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국무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 직원과 부서 등 사후 절차 보완 논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1시 14분경 CCTV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김영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피고인과 무언가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국무위원들을 제외하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이처럼 손가락 4개를 펴서 숫자 4를 표시한 것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4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김영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것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영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김용현 장관입니까? 지금 영상 이제 재생하겠습니다.